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0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국정 현안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짚어보면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남원 장수 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박기성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2대 국회의원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선거 이번 결과 살펴보면 박기성 의원 당선인은 83.8% 이 높은 득표율을 좀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 총선 레이스를 완주한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1일 새벽 2시에 이제 선관위 가서 당선증을 수령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회가 많이 들었고 저는 세 번째 도전 만에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진심으로 일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지역민께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께서 20대 아마 총선부터 지금 세 번째 도전을 이어오셨고 이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이제 국회 입성이 가능해졌는데 이 남원을 포함한 이제 지역구를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가져온 게 12년 만입니다. 19대에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 20대는 국민의당 그리고 21대는 이제 무소속 의원이 이제 당선됐던 것이기는 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지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이 아무래도 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했던 것이 아무래도 지역민들에게는 큰 손해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 정치 지형도 많이 분열돼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합해서 잘 해보라는 그런 엄한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그동안 제 반대측에 있는 분들도 다 껴안고 통합하는 지역 정치를 시작하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 등으로 인해서 전북이 현 정권으로부터 많이 무시를 당했는데 전북의 몫을 찾는데 그리고 아울러 또 전북 내에서도 우리 동북권 몫을 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원의 아들 최상병이 의문의 또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전북 지역은 본선보다 이제 경선이 본선 같은 좀 지역구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계셨던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구를 좀 포함해서 올해도 민주당 경선이 정말 치열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약간 비방전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좀 되돌아보면 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원래 저희 지역구는 원래 이제 전라북도 원래 10석이었다가 9석으로 준다는 또 선관위 초안이 나왔었고 그런 바람에 지역구가 이제 저희 지역구가 각각 분할되는 뭐 임실 따로 순창 따로 남원 따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주민들에게 이제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다행히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10석이 유지되면서 남원 임실 순창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선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인구 부족 때문에 장수군이 이제 포함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 또 더 넓어지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장수 군민 만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이제 아울러 또 지역도 넓어졌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경선이 가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 후보 관계에서 또 저 중립을 지켰던 또 시의원, 도의원들이 또 상대 후보 측에 또 가담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저도 좀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까 그 나눠졌던 지역 민심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역 의원들도 상대 후보 쪽에 있었던 후보들도 다 이제 통합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제일 큰 목표여서 이제 그런 의원님들도 잘 이제 같이 포용해서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역민들과 지역 의원들과 통합 작업도 그리고 정치 통합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민주당 압승이라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일단 전북의 민심 당선인께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번 투표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지율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요. 아무래도 지금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으로 인한 전북 홀대 무시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해 달라는 도민들의 강한 외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전북의 목을 찾는데 또 우리 저희 지역구 쪽인 동북권의 몫을 찾는데 앞장서 달라는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북 지역의 6개 당선인을 좀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정동영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제 충직급 정치인들이 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좀 이 때문에 전북 정치가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제 전국민들 좀 기대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1대 때는 거의 이제 물갈이 여론을 하다 보니까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주로 많으셨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초선이지만 여기서 정치를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전북에게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선이 된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3선이 된 당선자가 이제 4분이나 됐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가시면 이제 당의 또 중요 보직인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맡아서 전북 몫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초선 재선 국회의원들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전투력도 약하고 또 투쟁력도 약해서 전북의 몫을 못 찾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북이 이제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전북의 몫을 찾는데 아마 앞장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벌써 3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저랑 처음 정치 시작했던 분들이 벌써 3선 의원이 됐네요. 그래서 그 중에는 또 뭐 당대표도 도전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두태운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전북 연구 당선자가 지금 28분이나 당선이 되셨는데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잘하면 전북의 목 또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동북권의 목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좀 어느 정도 융합되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에 가장 큰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현안들, 사업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당선인 지역구에서는 우선 공공의전법 통과 그리고 남은 지역 설립 추진 관련 공약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기존의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기존 그 이용호 의원께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소수당이나 국회 무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22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안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북 내에서도 특히 동북권 지역은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게 남원시도 해당되고, 특히 임실구는 이제 가장 소멸 위험이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역 정착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의전원법은 이쪽 뭐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의 또 큰 현안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특히 또 이재명 대표도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가면 빨리 아마 지금 이미 발의돼 있지만 또 폐기될 가능성 높지만 22대 바로 시작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원에 아마 지금 전북대와 관련해서 이제 글로컬 대학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 지원하고 도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제 어쨌든 인구 소멸 도시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관계 인구 30만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을 좀 개정을 해서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법이 남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공공기관도 함께 유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 개발이 되면 또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도 균형 발전도 되고 또 전라북도 인구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원이 지리산 중심 도시여서 인근 전라남도라든지 또 경상남도 쪽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꼭 그 공약들이 현실화돼서 지역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살아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선거구가 전북 지역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제 부안 쪽도 군산 일부가 들어왔고 지금 당선인 선거구는 무진장으로 불렸었는데 이 장수가 떨어져 나오면서 남원 장수 임시 순창 지역구가 됐고요. 자, 이 때문에 좀 장수군 지역민들께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 아울러 가는 해야 하시는 좀 자리인데 좀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정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리고 이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이 장수 지역이 선거구로 포함된 것은 상당히 그 지역민들에게 정말 재선스러운 일이죠.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현행 인구 중심의 지역구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한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거법을 개정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런 인구뿐만이 아니라 면적 등 다른 요인들을 좀 감안해서 현재 상황과 하한이 1대2인데 뭐 예전에도 보면 1대3 정도로 해서 국회의원 뽑은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꼭 굳이 이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구 수만 하는 것보다는 면적에 대한 한가를 두는 게 꼭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좀 현안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의전원법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전북 지역 10명의 당선인 가운데 박희신 당선인을 포함을 해서 이춘석, 안호영, 이성윤 당선인 모두 네 분이 법조인이십니다. 혹시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뭐 법사위를 가라는 이제 제안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또 우리 이성윤 지금 후보자가 지금 또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다 법사위로 가는 건 좀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분 정도 가시고 저는 그래서 올해 혁신도시 등등 제가 현안 문제에 관련돼 있어서 행안위 쪽으로 가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에 좀 앞장설 생각입니다. 또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또 초선 의원들에게는 우선 선택권을 좀 배려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히도 그래서 그쪽을 선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역 공약상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제 방금 계속 말씀하셨던 전북 동부권에 제2 혁신도시 유치하겠다. 지금 공약도 이제 선거 기간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떤 취지로 공약을 제시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동안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인구 늘리기라든지 뭐 지역 정착을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성과가 거의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결국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어쨌든 우리 지리산 가까운 동부권 지역에 어떤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앞장서는 게 균형 발전의 가장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행안위 쪽을 선호해 들어가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익산시가 전북에서는 좀 이전부터 혁신도시 유치를 주장을 해오고 있고 다른 지역구 당선인도 공약상으로 혁신도시 유치를 내건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 살짝 살펴보면 익산이 지역구인 이충석 당선인 그리고 한병도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그리고 익산 우선 이전
좀 주장을 하셨고 제2 혁신도시 조성에 공공기관 5개 이상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번에 정동영 당선인 그리고 완주 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한 상태인데 그러면 박승승 당선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2 혁신도시 지정을 공약에 포함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간 이후에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좀 약간 비화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여야를 막론하고 뭐 지역 소멸 지역구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에는 아주 그 매력적인 공약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주라든지 익산에서도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 취지가 이제 균형 발전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이러한 발전을 좀 분산을 시키겠다는 기본적인 법 취지에 맞다면 대도시권역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전북 내에서만 보자면 지금 기존에 1차 혁신도시를 전주 인근에 만들었는데 혁신도시 만들고도 인구가 좀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주가 아무래도 도청 소재지가 있다 보니까 인근 시군의 인구들이 다 전주로만 유입되는 그래서 시군은 오히려 더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전주만 이제 현상 유지나 조금 인구가 느는 그렇게 보면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연 무슨 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히려 남원 같이 이제 경상도라든지 전라남도하고 이제 접경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만든다면 과거에도 그쪽 사람들이 많이 남원으로 와서 어떤 상권을 형성한 적도 있고 또 와서 또 소비도 하는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늘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라북도 내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공공경기관 이전이야 뭐 또 뭐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제2혁신도시는 어떤 소멸지역 우선으로 하는 게 저는 법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네. 혁신도시 법 추진 과정에서 그런 법 취지가 이렇게 함께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같이 좀 거대한 이제 담론도 이제 필요한데 지역민들께서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제 몸에 체감하는 이제 민생 정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역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민생 정치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저희가 지역이 이제 네 군데나 되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공약보다 이제 각 시, 군에 맞는 공약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민들의 그 어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좀 그런 공약이나 사업들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 일자리를 좀 늘려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우리 각 시군에서 이제 사업들을 해온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시설물을 자꾸 건축해서 어떤 성과만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투입되는 나중에 또 관리하는데 비용만 많이 드는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한 소득이 증대되는데 예산을 좀 맞춰서 사업을 하고 또 청년이라든지 어떤 관계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에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전북 지역에 석권한 의석이 10석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각 지역이 상생하고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분들 모두 각 지역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약도 내걸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북 전체를 위한 또 우리 국회의원 10분들이 함께 또 모이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일단 이 혁신도시 제2 혁신도시 유치안을 비롯해서 이 전북 지역 10명 당선인 분들과 이런 부분 협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의원들 간 협치 관계 또 어떻게 좀 같이 유도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또 정동영 대선배께서 5선 의원이 또 탄생하시고 또 이제 전북 내에서도 3선 의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이춘석 의원도 4선 의원 되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의원들 사이에서 옛날에 수평적 관계였다면 좀 수직적 관계로 좀 선후배 간에 좀 질서가 잡힐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저도 또 뭐 판사 생활 한 30년 정도 하고 기관장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뭐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라든지 같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초선이지만 어쨌든 선배 다선 의원들 잘 모시면서 전북이 큰 원팀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전북의 몫을 찾는데 앞장서겠고, 아마 저 정도 인맥이나 제가 그 어떤 대인 관계면 충분히 10분을 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선인께서는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오신 만큼 이제 22대 총선에서 좀 목표나 그 좀 계획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어봅니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그리고 약간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의정 활동 펼칠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초선 의원이 너무 또 선배 의원들 제끼고 앞장서는 그건 보기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좀 한 1년 정도는 저도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 전부 그 다선 의원들과 이렇게 협치를 잘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 8년간 이제 정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북이 약한 부분이 또 중앙당 정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언론 노출 빈도를 높이면서 제가 전북의 또 정치인이지만 또 저도 중앙에서 오랫동안 서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정치인이 돼서 전북의 몫을 찾아오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내에서만 멈추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분들 특히 이제 당선인의 지역구에 있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그리고 전북민들을 위해서도 좀 당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우리 전북민들께 또 우리 지역구 지역민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북 정치가 그 동안에는 좀 초선 재선만 있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게 좀 무시당한 느낌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또 다선 의원들을 많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원팀이 돼서 우리 더 이상 전북이 홀대받지 않고 또 전북의 몫을 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도 뭐 시작은 초선이지만 사실은 저도 세 번째 도전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 저랑 같이 정치 시작했던 분들도 벌써 이제 당대표는 아니지만 원내대표 도전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해서 전북이 절대 밀리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지역민들은 활발한 의정 활동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기승 당선인은 오랜 시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민심을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빛을 발하는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